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부터 고3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50대 초반까지 백신 사전 예약을 받는 등 백신 접종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남 지역 확진자의 대부분이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는 20, 30대로 알려지면서 방역 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에서도 고3 학생 16,700여 명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은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접종을 마친 여수 충무고의 경우 195명의 학생이 접종을 마쳤고 8명은 건강상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아직까지 접종 이상 반응을 보인 학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음으로써 다시 이 분위기가 좀 잠잠해지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고3 청소년 접종에 이어 어제부터 50대 초반까지로 백신 사전 예약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현재 전남도민 백신 접종률은 40.3%. 그러나 최근 전남에서는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는 젊은 층 사이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전남 확진자 27명 가운데 90% 가까이가 20, 30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상치 않은 확산세의 전라남도에서도 어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시설의 자정 이후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우리 도는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40%를 차지하고 있어 전라남도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확산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로 등산 등 야외 활동이 줄면서 구조된 인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구조 구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75건의 구조, 396건의 구급 활동을 벌였으며 구조 인원은 산악사고 등이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동 유형별로는 동물 포획이 21%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와 화재 출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장하지 않거나 개장일을 연기하는 해수욕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금이릅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16일로 예정했던 10개 해수욕장의 개장일을 오는 23일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무안 톱머리 해수욕장 등 전남 14개 해수욕장은 개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선시군은 해수욕장을 개장하지 않더라도 방문객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민들이 조직하는 어촌계는 지자체 인가를 받지만 자체 규약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적인 공동체입니다. 잘 운영되는 곳도 많지만 개원 간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수의 한 어촌계에서는 어촌계장이 공동관리구역의 파석을 무단으로 매립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화양면의 한 갯벌. 포크레인으로 파보니 거대한 돌덩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에 씻겨나간 부분을 보니 인위적인 동그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부지를 다질 때 주로 쓰는 파석입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은 호미만 되면 바지락이 쏟아지는 황금어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반지락밭입니다. 전 주민들이 명절에나 또 이럴 때 반지락을 파서 가정집에서 다 해먹고 동네 세금이나 이런 걸 감당을 많이 해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어촌계장이 주변 건설 현장에서 돌을 가져와 묻은 뒤로 바지락 씨가 마르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마을의 주 소득원이 사라졌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촌계장에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제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마을에는 수협에 가입한 조합원이지만 정작 마을 어촌계원으로는 활동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1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를 못하게 했고 어촌계장이 지 말 안 듣는다고
내가 회의를 나갔는데 당신은 나가요. 그래. 어촌계장은 수년 전부터 어업권을 놓고 한 마을 주민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주민들을 어촌계원에서 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바지락과 새조개 수가 감소하기 시작해 갯벌의 저질 개선을 위해 황토와 바위를 묻은 것뿐이라며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투석하고 황토는 저질기에서 역회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단돈 10원짜리를 별도로 받아먹고 있으면 그런 일은 없었어. 여수시는 민원에 따라 투석된 일부 구간이 공유 수면인 것을 확인해 불법 매립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어촌계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 결국 바지락 털을 빼앗긴 주민들은 개인적인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의회가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12개 도시의 COP28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최근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촉구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조속히 국내 개최 도시를 남해안 남중권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전남 22개 시군의회 공동 건의문과 함께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의회 명의의 공동 건의문도 준비하고 있으며 전체 의장단의 서명을 받는 대로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의 작품 기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지난 3월 개관 전 송향선 가람화랑 대표가 소장작품 13점을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장작품 21점 등 40여 점이 넘는 작품들을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증받은 작품 대부분이 전남과 관련이 깊고 소장 가치가 매우 높은 작품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기증 작품들에 대해 추후 전시 일정을 잡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수돗물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악취 민원이 전남 화순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수자원공사 정수시설 벽면 페인트 작업이 원인이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순군 화순읍의 한 아파트. 지난주 가족 식사를 위해 채소를 씻던 주민은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물에서 페인트 이성 물질인 신어 냄새가 났고 전에 없던 기름기도 느껴졌던 겁니다. 채소의 약품 처리가 됐다고 여겨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주말까지 악취가 이어져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신나 냄새라고 순간적으로 이건 신나 냄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인테리어 새로 한 가게 갔을 때 그 나는 냄새. 이 주민 외에도 지난 15일부터 화순 일대에선 수돗물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7건 접수됐습니다. 당일 받아든 수돗물입니다. 물에서는 화학물질의 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고 또 일반 수돗물과 달리 미끈한 감촉도 느껴집니다. 물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났던 이유,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의 정수시설에 있었습니다. 화순과 나주 전역 16만 3천 명에 하루 7만 5천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 전남 중부권 지사에선 지난주 불순물을 최종적으로 거르는 정수시설 여과지 건물 벽면에 페인트를 덧바르는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때 공기 중에 있던 희석제 입자가 물에 유입돼 악취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름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한 수자원공사가 성분을 검사한 결과 먹는 물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평소 검출되지 않던 톨루엔과 에틸벤젠, 자일렌 등 유해 물질이 일부 검출됐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로 희석제 미세 입자가 수돗물에 섞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 직원을 비상 소집해 수돗물이 추가로 흘러가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특이하게 발생한 케이스라서 시험을 거쳐서 나중에 이에 대한 보완이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물에 닿지 않는 시설에도 KC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사용하게 하거나 여름철엔 가급적 작업을 하지 않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포스코가 두산중공업과 함께 그린 블루수소 합성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 분야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포스코는 두산중공업, 리스트와
청정 암모니아 가스터빈 분야 연구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암모니아를 분해해 생성한 수소를 연소함으로써 터빈을 가동하는 발전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해수청이 여름철 휴가 기간을 맞아 연안 여객선 특별 수송 대책을 추진합니다. 해수청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여수와 고흥 지역 14개 항로를 이용하는 여객과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여객선 운항 횟수를 42회 증가해 운행할 계획입니다. 해수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용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객선 내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남 지역에는 삼국시대 무덤 양식과는 거리가 먼 장고 모양의 독특한 형태의 고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발굴 30년 만에 이 주인을 찾아 나서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넓은 벌판 위에 장고 모양을 한 독특한 형태의 고분. 삼국시대 전형적인 무덤 양식과는 거리가 먼 이 무덤은 1991년 도굴 흔적이 발견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추가 발굴 끝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금동광과 금동신발, 철제 무기류 등 800여 점의 유물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다양한 출토품들이 한꺼번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장고분의 역사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지표가 되는 고분입니다. 이 같은 장고분이 호남 지역에 14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관심을 끄는 건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함께 묻힌 부장품 등을 통해서 백제인설과 외인설, 현지 세력인설 등 다양한 가설이 분분한데 당시 백제와 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데는 학계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또 일본과 또 주변 지역과 관련된 이 지역만의 특징적인 교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특히 발견 과정에서부터 조사, 결과까지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담겼고 발굴된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서 무덤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무덤 속 주인공을 찾아 나서는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24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시가 율촌 장도 역사공원에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합니다. 여수시는 가족 단위 시민들과 장애인, 어르신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저비용 야외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기로 하고 내년 6월까지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율촌면 장도 역사공원 내 2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전남도와 정부에 내년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상반기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고흥 만에 들어서는 드론 지식산업센터의 명칭이 고흥 드론센터로 정해졌습니다. 고흥군은 지난달 군민들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한 결과 고흥 드론센터라는 이름이 홍보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만에 건립 중인 고흥 드론센터는 올해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동아일보에 실린 여순 사건 왜곡 칼럼과 관련해 여수 시민단체들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동아일보사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을 자행했다며 역사를 왜곡한 것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6일부터 여순유족회와 함께 동아일보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여수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 공간 확보와 대중교통 연계 강화 등 공항시설 주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광양만권 공항 활성화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수공항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과 비싼 렌터카 비용 등은 공항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협의회는 또 COP28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 대비해 주차 공간 확보와 여수 양양간 노선 신설, 국제선 부정기 운항 노선 검토 등 추가 수요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